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트맨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저희 배트맨 2부에서는요. 일단은 시청자분들 1부에서 함께 저희가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계셔가지고 2부에서도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용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종목명 비중 남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잠시 뒤에 또 종목 추천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분들의 노하우를 전달해드리는 강의 시간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종목 접수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이성배 혹은 샘플러스 정재훈 오늘 함께하는 전문위원의 이름 검색하신 후에 원하시는 전문위원 톡방 입장하셔서 종목 신청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참고로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고정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GTG 웰니스 8768님의 종목까지 봐드렸고요. 다음 상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152님의 종목이고요. 휴젤 보겠습니다. 35만 원에 비중을 적어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매수가 가지고 저희가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들, 제약주들 상당히 지금 최근에 부진해서 그런지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성배 전문위원님. 네. 휴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다행히 이제 시청자님께서 지금 이제 수익 중인 상태에서 이제 종목 상담을 이제 요청해 주셨는데 휴젤 같은 경우는 뭐 긍정적인 이슈가 최근에 동사에 좀 많이 반영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뭐 2분기 이 대만에 대한 이 톡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요. 이 하반기에 이제 뭐 중국에 대한 뭐 시판 신청을 하게 되고 이게 만약에 잘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내년도에 실제 뭐 중국에 대한 시판 허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뭐 긍정적인 이슈도 있지만은 휴젤 같은 경우는 가장 뭐 주주들에게 이제 주목받았던 이슈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이제 자사주 매입이 아니었나라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자사주 매입 뭐 10만 주를 취득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 같은 부분이 주가에 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효과로 녹아 들어 있는 것 같고요. 동사를 차트로 놓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뭐 긍정적인 이슈에 대해서 뭐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 반영이 굉장히 좀 뭐 좀 급하게 반영된 게 아니고 좀 점진적인 우상향을 그려 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뭐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계속해서 뭐 좀 뒷받침이 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뭐 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도 뭐 최근 들어서 행성했던 이 골든 크로스가 이어나간 이후에 어느 정도 이 하방은 좀 경직이 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휴젤을 주봉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 바닥권 대비 계속해서 이 점진적인 상승은 이어나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 52주선은 좀 안착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 같은 긍정적인 이슈를 등에 업고 점진적인 상승을 이어나가서 이 52주선에 이제 안착할 경우 추가적인 상승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상단 매물대가 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어느 정도 좀 동사의 긍정적인 이슈로 미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리게 되면은 지금 시청자님께서 이제 뭐 비중이 없다 보니까는 대략적인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제시해드리는 목표가는 이제 1차로는 이제 42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고요. 2차 최종 목표가는 제가 45만 원까지도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손절가와 이제 비중 축소가를 정해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시청자님께서 대략 한 10여 %의 지금 수익 중이기 때문에 굳이 수익 중인 종목을 뭐 손실로 돌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에 손절을 좀 짧게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38만 원을 제시해드리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제시해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36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는 쪽으로 이성배 전문위원의 답변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상담 정재현 전문위원과 가겠습니다. 3422님의 종목 볼게요. 조선내화를 11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다행히도 10% 조금 실으셨어요. 오늘 매수를 하신 건지 궁금한데 전문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오늘 아니면 지난주 금요일 날 뭐 매수를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실수를 하는 그런 매수 방법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평상시에 좀 보게 되면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크게 터지지는 않습니다. 뭐 많이 터져야 뭐 4,000주, 뭐 10,000주를 넘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보게 되면 이게 가치주적인 성격을 좀 가지는 그런 기업입니다. 도선내 같은 경우는 폐기물 쪽 관련돼 있는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최근에 폐기물 기업들에 있어서의 주가 상승이 좀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조선내 같은 경우도 그쪽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 작년에 턴어라운드가 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저는 추가 매수는 일단 반대할 것 같습니다. 108,000원인데요.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졌어요.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자칫하게 되면 10만 원 또 깰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정도의 반등은 좀 다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일단 주당 자산 가치보다는 싸요, 사실. 주당 자산 가치보다는 싼데 배당이 좀 많이 주는 그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정말 몇 년 동안 배당을 받으면서 난 꾹 참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일단 반등 시에는 좀 매도를 하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추가 매수는 일단 반대입니다. 매수가 정도 오게 된다라면 그때는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상담을 좀 하다가 보니까 제가 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요. 다들 아시는 분들인데, 제가 탐방을 좀, 기업 탐방을 좀 갑니다. 올해 초에 가서 여러분들께 탐방 노트를 또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종목이 네페스였고요. 두 번째 종목이 테스나라는 기업이었었는데, 두 기업 다 보시게 되면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올해 연초에 다 드렸었거든요. 요번에 24일 날 또 갑니다. 24일 날 또 가는데 3개의 기업을 갈 거예요. 3개의 기업을 갈 건데 아마도 좋은 수익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참여 방법은요, 샵 4989로 탐방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500분께 추첨을 해서 드릴 거예요. 샵 4989로 탐방 이렇게 해서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500분 추첨을 해가지고 드릴 거거든요. 아마 좋은 결과물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제가 그 탐방 노트를 드리게 된다라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올라간다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저 하단 자막에 나오니까 바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직접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탐방을 해가지고 기업에 대한 분석 그리고 기업에 대한 종목명을 시청자분들께 공개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 가시는 새 기업을 네. 세 군데를 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배트맨 아니죠? 탐방이죠? 네. 탐방이라고 연락 주시는 분들에게는 공개를 해드리는 건가요? 네, 핸드폰 있으니까 빨리 누르세요. 샵 4989 탐방. 빨리. 네. 자, 핸드폰 드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면은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참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직접 이번에 방문해볼 그 새 곳은 어디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번에 추천해드렸던 기업들은 모두 신고가를 경신을 했다고 하니까요. 기대를 많이 하시면서 샵 4989번으로 탐방 두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500분께 정재훈 전문위원의 탐방 노트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3090님께서 서울 반도체 남겨주셨고요. 21,100원에 10%입니다. 궁금하다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서울 반도체 약간 손실 중이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서울 반도체입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조정폭이 컸던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 대비 굉장히 좀 반대의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 반도체가 일단 계속해서 이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이유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이 컨센서스 의견이 굉장히 좀 하향. 어떻게 보면 좀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 같은 이유로 계속해서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시각보다 좀 중기적인 혹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해석해 놓고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조금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좀 부진했던 이유를 놓고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단기적으로 이제 베트남 이전 비용에 대한 이제 발생이 굉장히 좀 크게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올해를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이제 2020년도 이제 내년까지 놓고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베트남 카파의 이전 계획이 어느 정도 좀 완료가 되게 되면은 이에 따른 뭐 가동률도 좀 늘어날 전망이고 수율도 분명히 확보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단기적인 이 베트남 비용에 대한 발생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동사를 대하는 데 있어서의 이 단기적인 시각보다 중기적으로 시각으로 해석을 할 경우는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반도체를 이제 주봉으로 놓고 잠시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차트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낙폭이 과대했던 모습도 이제 눈에 띄고 있지만은 이제 역 V자 반등이죠. 이런 모습도 보이지만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 추세대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닥권에 이제 저점도 계속해서 이제 상향해 나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은 심지어 이제 동사의 고점 역시 계속해서 이제 상향해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단기적인 이 과정에서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과정에서 매물대는 이제 25,000원이 존재하는 부분도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닙니다. 대략 한 3%의 손실을 보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손실을 그렇게 크게 제시해드리기보다도 이 단기적인 가격대였던 이 19,600원대를 이탈할 시에는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해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상방으로 바라보는 이 목표 수익률은 좀 길게 바라보시고 접근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른 목표가는 이제 25,000원 정도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반도체 목표가 25,000원 참고하셔가지고 보유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가비아 7360님의 종목이고요. 8,700원에 20% 들고 계십니다. 약수익 중이신데 정재현 전문위원님. 오늘은 좀 그동안 들어오지 않았던 종목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좀 흥미로운데 이 종목도 약간 생소하시죠? 아니 이걸 알고 있던 종목이에요. 그런가요? 가비아. 네. 자세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 옛날 테마성 흐름들이 있었었죠. 뭐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흐름들이 좀 나왔던 그런 기업이었었는데요. 기술적 분석을 좀 한번 보여드리면서 해드릴게요. 네. 자, 우선 보게 되면 저점 자리대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차례 상승을 했었죠. 조정을 받고 이 자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이 폭만큼 상승을 한다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요걸 요렇게 갖다 올려보게 되면 이 자리대는 목표치가 되겠죠. 그럼 목표치가 도달하게 된다라면 때려 죽여도 쉬었다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쉬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흐름들이 나왔죠. 그리고 저점 자리대에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리고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 자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이 폭만큼 올라가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럼 요걸 갖다 붙여놓게 된다라면 이 자리대가 목표치가 되는 거겠죠. 그럼 목표치가 도달했을 경우에는 쉬었다 가야 되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전고점 자리대에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여기서는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21선 자리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으니까 21선에 대한 지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고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잡느냐. 여기서 이만큼 올랐단 말이죠. 그리고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자리대를 넘어간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폭만큼 움직이겠죠. 이렇게 갖다 보게 된다면 10,000원이 조금 넘어가는 자리대까지 나올 수가 있겠네요. 결국은 어제 오늘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죠. 오늘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가게 되면 10,000원 자리대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한 차례 더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약 한 10,000원 자리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일단 보유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21선 자리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비아까지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다음 상담은 지금 유튜브로 저희 배트맨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의 종목 보겠습니다. 거기 그냥님의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현대통신 1,450원에 30%입니다. 스마트시티 재료로 매수를 했어요 라고 하셨어요. 보니까 매수가는 오늘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이성배 전문위원님? 네. 스마트시티 재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스마트시티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지자체에서의 뭐 육성 정책입니다. 뭐 도시의 이제 ICT 기술을 녹여서 조금 뭐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좀 뭐 이제 좀 미래 지향적인 뭐 AI나 뭐 자율주행차 뭐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많은 기술들이 좀 복합된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사실 이 테마로 엮기에도 굉장히 좀 미흡한 재료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제 우리가 좀 당장에 실현 가능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시성이 있는 이런 부분도 아닌, 조금 막연한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현대통신을 스마트 시티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모멘텀을 갖고 대응을 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분명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현대통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주가의 흐름이 지금 이제 차트를 놓고 말씀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주가의 등락이 굉장히 좀 극심한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루에도 계속해서 뭐 윗꼬리와 아랫꼬리, 또 굉장히 좀 갭 하락도 굉장히 좀 크게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 뭐 최근 들어서 올해 주가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이 연속적인 양봉과 더불어서 이 장중에도 뭐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굉장히 좀 심하게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은 이 현대통신은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거나 혹은 좀 대응하기 까탈스럽거나 어려운 종목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통신은 이 개인 투자자들만 계속해서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우리가 대응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이제 주봉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현대통신을 기술적으로 놓고 해석해 본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좀 역배열을 갖추고 이 좀 상승 전환을 시도하지 않고 오히려 이 역배열의 하방 경직성을 좀 굳어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가 만약 지속된다 하더라면은 어쩌면 이제 이전 저점이었던 이제 9,900원 뿐만이 아니고 더 저점이었던 이제 뭐 앞저점이었던 이제 9,000원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이 만약에 연출된다 하더라도 사실 차트의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는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현대통신은 일단 관심주에 계속해서 담아두시되 지금 반등 시 매도를 하시고 이 재료가 다시 한번 부각될 때 그때 한번 재차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통신 함께했습니다. 다음 종목 네페스고요. 7359님의 종목입니다. 비중을 50% 담으셨고 매수가는 17,500원이신데 약수익 중이시거든요. 정재훈 위원님, 예. 탐방노트 1권에 들어있던 종목 네. 지금 우리 7359님께서 들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너무 비싸게 사셨어요. 일단 네페스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1월 달에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 자리대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11,000원 언저리대에.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이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비중도 50%. 일단 단기적인 목표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찼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여기서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만큼 이렇게 상승 N자형으로 좀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어가는 좀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이제 저항권 역대에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물론 이제 월봉 차트에서는 차트를 돌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만 4개월 연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격을 좁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은 내일 절반 정도 차익하세요. 17,500원짜리 때면 너무 비싸게 사셨어요. 너무 비싸게 사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면 이 가격보다는 더 싸게 매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길게 봤을 때는 이 가격보다 더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더 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좀 더 가격적인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대신에 너무 비싸게 사셨어요. 너무 고가권역에서 매수를 하셨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내일 좀 챙겨 놓자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1선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전량 차익을 하고 다시 보는 전략 그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다시 이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약 한 21,000원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페스 목표가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금호아시아나 그룹주들 뜨거웠기 때문에 또 이 종목이 들어온 것 같아요. 8854님께서 한화 33,000원에 50%
담고 있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매수가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오늘 아시아나항공 관련해가지고 인수 관련해서 한화가 언급이 되자마자 한화 우선주는 또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화는 그에 비해서 잘 가지는 않은 모습인데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사실 한화가 뭐 그렇게 큰 상승을 보이기보다도 뭐 3% 이상의 상승 마감을 기록했던 모습입니다. 이제 앞서서 얘기해 주신 대로 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설, 그다음 이제 뭐 또 이제 인수 가능설이 좀 유력해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가 좀 강세를 보였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이 하나에서는 이제 최근에 발표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입장은 뭐 그렇게 뭐 인수에 대한 뭐 이런 좀 절레절레하는 모습도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 이제 하나를 놓고 봤었을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두기보다도 이제 하나라는 기업만 놓고 보고 이제 대응을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하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가격대 뭐 33,000원대 그렇게 뭐 지금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사실 바닥권에 위치했던 이런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좀 올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낙폭이 최근 들어서 좀 크게 진행됐던 모습이기도 하고요. 올해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뭐 주봉상 차트를 좁혀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낙폭이 좀 심했던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이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는 뭐 대바닥권은 아니지만은 충분히 바닥권에서 매수를 잘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하나 같은 경우는 이 3만 원대가 좀 단기 바닥권으로 형성되면서 계속해서 바닥권을 지지하는 모습이 지난해와 올해 들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좀 상승하는 과정에서 좀 안타까운 모습은 이제 오늘 장에 들어서도 이제 뭐 잠시만 하방 경직성도 있지만은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좀 이제 52주선의 좀 저항대를 역할하고 있는 모습도 있지만은 이 부분만 좀 돌파되게 되면은 이 역시도 이제 주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또 상승 반전의 시세를 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놓고 봤었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시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매수가 단기 목표가는 이제 뭐 35,000원대까지는 뭐 무난하게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밖에 뭐 앞서서 얘기했던 뭐 오늘 뭐 인수 가능성에 뭐 상승을 했지만은 그게 아닐 시. 또 이 같은 이제 리스크가 발생할 시에는 되도록이면 보유 의견을 계속해서 드리는데 이 앞서서 얘기했던 이 3만 원대까지 제시해드리기는 조금 가격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대략 한 31,000원 혹은 3만 원까지 내려왔었을 때는 저는 오히려 좀 비중 확대를 두고 계속해서 이 보유 의견을 제시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화에 대한 이정배 전문위원의 의견 전달해 드렸고요. 다음 종목도 두 글자 종목입니다. 하츠 3862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9,160원에 비중은 20%를 실으셨습니다. 오늘 매수를 하셨는데 종가하고 매수가가 부합하는 모습인데요. 미세먼지 관련주 요즘에 좀 잠잠하네요, 전문위원님. 네, 많이 올랐죠, 사실. 많이 올랐고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뭐 주가가 싸냐? 그다지 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문제는 손절자리대를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테마주는요 21선을 깨버리게 되면 21선 자리대를 깨버리게 되면 1차적인 시세는 끝났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마 이거 제 생각엔 이거 더 빠질 겁니다. 제 판단에 아마 이거 오늘 저가가 8,900원이 저가인데요. 아마 이거 8,000원 중반대까지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상에 좀 더 빠질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9,100 오늘 종가로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조금 내일 반등하면 일단 다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는 전략? 그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30분 보고 쪼개서 보게 된다면 오전 장 초반에 급락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저점 자리대를 다 깼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 형성됐던 8,900원 자리대를 깨버리게 된다면 아마 8,000원대 중반 초반 이 자리대까지는 한 번 더 밀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자리대에서 아무래도 반등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8,000원대 초반에.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짧게 이익 실현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좀 염두를 해두시고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오늘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21선 자리대가 약 한 9,800원 정도 때 되는데 그 전후에서 그냥 다 매도를 하고 다시 보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츠에 대한 정재원 전문위원의 의견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한진칼 우선주. 휴대전화 뒷번호가 상당히 좋아요. 4000번님께서 4000님께서 29,600원에 60% 담고 있습니다. 라고 주셨어요. 연락을. 매수가가 상당히 불었습니다. 29,600원에 잡으셨는데 물론 지금은 거래 정지가 된 상태지만 6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거래 정지가 됐단 말이죠. 어떻게 이분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네, 일단 먼저 수익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뭐 매수가 대비 뭐 100%의 수익, 더군다나 심지어 비중도 60%나 되는 굉장히 좀 크게 실으셨는데 큰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한진그룹주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알다시피 뭐 조 회장의 일가가 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진칼 계열사들의 이제 배당 증액이 뭐 필수적이다라는 분명히 이제 모습과 그래서 이제 보통주보다 이제 좀 배당을 많이 실시하는 이제 한진칼 우를 중심으로 굉장히 좀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최근 들어서 이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한진칼 우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앞서서 이제 뭐 투자 경고 종목으로 거래 정지 사실 이제 저는 언제 급락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 회장 일가에 또 이제 지분 변경 없이 뭐 상속세를 마련할 수도 있고요. 그만 뭐 이제 주주 가치를 굳이 훼손하는 방식의 뭐 보호세를 확보, 굉장히 좀 기대와 다른 모습도 분명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뭐 한진칼 2대 주주인 뭐 KCC-JI 이 경영권 분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분명 이 부분도 주가에 녹아 들었지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계속해서 보유를 이어나가기에는 분명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 혹은 또 이제 이만한 수익이면 어느 정도 좀 전량 매도 의견을 하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보다도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좀 하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진칼 우선주까지 저희가 상담 받아봤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다음 코너죠. 종목 추천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탑시크릿 추천주 시간입니다. 두 분께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코너명에서 느껴지시듯이 탑시크릿이 코너명인 것처럼 저희가 종목명을 오늘 바로 공개를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종목을 좀 유추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단서만 제공을 해드릴 건데요. 다음 이 전문위원분들 출연일에 저희가 종목을 공개할 거지만 혹시 오늘 너무 궁금해서 잠을 못 이루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배트맨이라고 호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호출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배트맨 호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의 종목인지 먼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시크릿 추천주고요. 일단은 힌트가 오늘은 아예 안 나와 있네요. 힌트 나왔죠? 47,700원. 가격 약해요. 가격이 너무 잘 보이는데 네. 또 특별한 힌트는 없이 오늘장 상승이 나온 47,700원의 주가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떤 분의 종목인가요? 글쎄요. 전문위원님 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업종을 좀 볼까요? 업종 얘기하면 뭐 종목 다 나간 거기 때문에요. 네. 그걸 말씀을 좀 드리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어떤 거 힌트 주실 건가요? 일단은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오늘 조금 전에 가격으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네. 저 한 종목 딱 뜨네요. 제가 해봤는데 야 오늘 종가 이거 치니까 이 한 종목 딱 나오네요. 야 이거 힌트 다 드렸네요. 종가를 치면은 종목이 나오는군요. 네, 이렇게 조건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가격 범위 딱 치니까 이 한 종목 딱 뜨네요. 자, 여기까지 힌트는 다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서는요, 저 하단 자막에 나올 겁니다. 중국 폐기물 수입 금지에 따른 수익이 좀 개선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요, 실적 대비 저평가예요. 근데 이 섹터 자체가 원체 이 프리미엄을 부과를 받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장 섹터가 아닌 그런 기업이거든요. 아닌 섹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저평가가 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실적이 2018년도에 어마어마하게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에 당분간 이러한 흐름들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올해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거기에 밑받침이 되었던 것처럼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참고로 제가 이게 그 얼마 전까지 진행을 했었죠. 오전에 진행했던 주식 잔소리 때에서도 이 기업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다시 보기로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기업인지는 알 수가 있을 거고 참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지만 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시면서 오늘장 상승이 나온 종목 가격대 47,700원 형성하고 있는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주식 잔소리 시간에 저희 서울경제TV 오전 방송이었죠. 오전 프로그램이었는데 주식 잔소리 시간에 자주 언급을 해주셨다라고 하셨는데 주식 잔소리 다시 보기 하시기 귀찮으신 분들은 샵 4989번 배트맨 호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답장으로 종목명 공개를 해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성배 전문위원의 종목이고요. 시크릿 추천주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장 상승이 나온 종목입니다. 오늘은 아래 자막이 바로 나오진 않나 봐요. 우리 전문위원 분께 직접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대도 잘 보이지 않고 종목명도 잘 보이지 않아요. 모자이크 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 이번 종목은 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잘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네네. 정재현 전문가님 가격대는 어떻게 눈에 보이시나요? 예, 14,500원인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14,500원대로. 제가 바로 해봤는데요. 네 종목 검색되네요. 예. 네 종목. 다행이네요. 네, 네. 다행입니다.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이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동사에 대해서 이제 힌트를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제 세계 최초 신약 개발에 필요한 이 CTC 기반 액체 생검 개발 이제 관련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액체 생검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부분까지 언급하게 되면 너무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지만은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환자의 혈액이나 이제 소변 같은 이제 체액을 떠다니는 이제 세포나 이제 세포 조작을 통해서 이제 암을 진단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지금 이제 제시한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모자이크에서도 뭐 어렴풋이나마 보이고 있지만은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이번 이 4월 달 들어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저점 대비 대략 한 25%의 꾸준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심지어 이 수급 역시도 뭐 기관들에 계속해서 뭐 3거래 연속적으로 오늘까지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게 되면서 좀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주가가 좀 급등 혹은 굉장히 좀 단기간에 큰 시세를 냈다라기보다 좀 안정적인 이런 상승 추세에 좀 주목해서 우리가 충분히 현 시점에서는 종목에 대해서 포착을 하고 또 올라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동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업종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다. 여기까지만 언급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 제약주들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성모 전문위원의 시크릿 추천주라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종목명 공개를 해드리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두 전문위원 분들께서 지난 출연 때 추천했던 종목을 저희가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S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정재훈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부터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 들어있을까요? 삼익 THK, ICD, 삼일제약, APTC 네 가지 종목 편입돼 있고요. 삼익 THK 같은 경우에는 지금 2%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ICD 마이너스 0.93%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PTC 같은 경우에는 지금 4% 수익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삼일제약도 0.85%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성배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이죠. 몇 번씩 저희 배트맨 시간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7%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0.18%의 수익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AS를 좀 한 종목 한 종목 해드릴게요. 먼저 정재훈 전문위원부터 삼익 THK부터 좀 함께 볼까요? 계속 보유인가요, 이 종목?
예, 일단은 뭐 손실나고 있는 종목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네. 삼빅 THK 같은 경우는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올해 증설 모멘텀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증설을 하는 이유는 향후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17,000원 언저리 때까지 좀 상승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좀 저항을 받고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15,000원짜리대를 깨게 된다라면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뭐 손절을 할까? 아니면 밑에서 더 추가 매수를 할까 그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이거 투자 마인드로 좀 봤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13,000원 언저리 때까지 밀리게 된다라면 비중을 더 확대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뭐 투자 마인드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나는 짧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15,000원이 이탈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전략이 낫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ICD입니다. 박스예요. 지금 박스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고점 자리대가 약 한 11,500원 정도, 그다음에 하단 자리대가 약 한 10,000원 정도입니다. 10,000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좀 보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심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원 언저리까지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다라는 거.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꼬여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다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10,000원 언저리 때까지 오게 된다라면 뭐 신규가 됐든 매수 포인트 좀 잡아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은 그냥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그냥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CD 같은 경우에는 오늘 1,700원 종가 형성했는데요. 10,000원대까지 조금 더 내려왔을 때는 담아도 괜찮은 종목이니까요.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잘 응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배 전문위원님. 롯데 관광개발 7%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거든요. 롯데 관광개발부터 한번 좀 볼까요? 네, 롯데 관광개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동사를 이제 담았던 포트에 담았던 이유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연내 완공이 예정되어 있는 뭐 드림타워에 대한 뭐 거대 모멘텀이 분명 동사가 뭐 이렇게 모멘텀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이 같은 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도 분명 있지만은 오늘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파라다이스 이 카지노 영업 관련에 대한 이제 이슈를 좀 언급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제주도에만 대략 한 2개 정도 이제 영업소를 우게 되면서 갖고 있으면서 연간 매출액이 대략 한 1,000억 원까지도 기록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이 파라다이스의 이 매출액이 굉장히 급감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거 굉장히 호황기 대비 매출이 거의 뭐 4분의 1토막 난 좀 안타까운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동사에서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드림타워에 이제 빠르면은 내년에 이제 LT 카지노가 이제 이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주도의 매출 규모가 작긴 해도 이 영업점이 카지노 영업점이 대략 한 8개 정도가 있습니다. 뭐 근데 이제 마카오나 그 밖에 뭐 다른 데를 본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거의 뭐 업계가 점점 이제 호화 복합 리조트를 끼고 이제 영업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이제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죠. 왜 제주도에서는 아직까지 8, 90년대 지어진 호텔 내에서의 거의 뭐 하우스 규모의 이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LT 카지노에 대한 이전까지 마무리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뭐 4월 달이지만 이제 내년 4월까지 굉장히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실적이 굉장히 좀 상당 부분 좀 급증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롯데 관광개발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른 종목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사실 뭐 그렇게 큰 상승률도 아닌 지금 뭐 매수가 부근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동사를 이제 방송에서 제시해드린 날짜가 어떻게 보면 지난주 목요일 날 이 시간에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맞아요.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거래일수로 치면은 대략 한 2거래일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올라갈 시간도 없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근 실적이 굉장히 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외 법인의 이제 반품 충당금 비용도 있었고 일회성 비용이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조금 저조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 실적 개선을 올해에는 충분히 뭐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볼 수가 있고요. 실제 뭐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책 효과도 충분히 수혜를 그려볼 수가 있겠고요. 뭐 레버리지 효과가 이제 본격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 반등 모멘텀은 뭐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 가운데서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실제 이 다른 섹터보다 이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좀 좋고요.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앞서서 얘기했던 이런 외형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분명 실적에 대한 이 뒷받침을 끌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해외 법인 성장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자기 부담금 임플란트 이 축소 정책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뭐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분기별 실적이 아니고 이제 올 한 해 실적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 굉장히 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모멘텀까지 같이 놓고 대응을 이어나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수익률 저희가 점검을 해드렸고요. 포트폴리오 잘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순서는요. 전문위원의 투자 노하우가 담긴 강의 듣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성배 조정 마감 코너 함께 하겠습니다. 조정이 끝난 종목 옥석을 가려드린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조정 마감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 마감 코너에서 이제 매일 이제 세 종목씩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종목을 제시하는 것마다 다행히 계속해서 이제 수익 열차를 이어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도 뭐 삼성전기, 그다음 이제 현대제철,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소개를 해드렸고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제 뭐 당장 매수가 가능한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이 세 종목 모두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거래일수가 길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 수익률은 아니지만 모두 다음 거래일에 세 종목 플러스 양봉 마감으로 했던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거의 뭐 이제 10시가 가까워지는 이 시간에서 우리가 내일 주목해야 될 종목 혹은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을 좀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입니다. 애경산업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경산업에 대한 이 관련 이슈를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17년도 1분기 수출액은 이제 150억이었다라고 이제 적혀 있고요. 이제 올해 1분기 수출액만 놓고 봤었을 때는 이 340억 예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수출액 기준으로는 거의 뭐 2배 수출액을 기록할 전망이다라는 의견이죠. 두 번째로 놓고 보게 되면 이 면세점인데요. 면세점 역시 이제 17년도 1분기에는 이제 8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올해 1분기를 놓고 봤었을 때는 이제 260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면세점 매출액만 놓고 보면 대략 한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화장품 수출액의 이 중국향 매출이 대략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수출액도 늘고요. 이 수출액은 당연히 중국향이고요. 면세점도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수출과 면세점에 대한 매출이 확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 중국향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좀 입지가 굳어가고 있다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49,350원으로 마감이 됐던 이제 어제장 그 전거래 일장에서 강세를 보였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애경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코너의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 하반기에 76,500원을 기록했던
이런 주가의 위치였는데 이제 34,800원까지 이제 하락하게 되면서 굉장히 단기간이죠. 기간으로 치게 되면은 대략 한 3개월 만에 50% 이상의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실제 이 이후에는 뭐 주가가 계속 반등 시도를 이어나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바닥권에 위치하고 아직까지는 아니 최근에도 이제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런 주가의 등락을 계속해서 이제 거듭하게 되면서 조정 마감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이 시장 내에서의 60일선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와 공급, 수급을 해석하는 이 60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이 2월달, 3월달 최근에도 이제 전주에도 포착이 되게 되면서 이 하방은 어느 정도 좀 경직석이 포착이 되고 계속해서 이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경산업을 올해 1분기 실적 전망과 더불어서 조금 차트의 흐름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조정 마감 국면에 접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하에 내일장에서 한번 관심 있게 놓고 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카카오입니다. 여기가 왜 3번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장에 있어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게 됐는데 말이 안 되는 이슈들이 이게 다 오늘에만 나온 모습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놓고 보게 되면은 카카오톡 채팅방에 이제 그 방 내에 이 배너 광고를 추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먼저 언급되면서 이 광고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 관련해서 이 콘트라 리턴즈에 대한 이 카카오 게임즈 예약자 수만 이 100만 명을 돌파를 했다라는 이 게임 관련주는 어떻게 보면 이 출시를 앞둔 이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혹은 이 출시를 한 이후의 반응, 이 부분에 대한 이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뭐 충분히 주가에 또 이 카카오에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놓고 보게 되면 오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뉴스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부각됐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 KT와 커넥티드카 연계 서비스를 개발을 위한 뭐 MOU 체결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밖에 뭐 호반건설과 이제 홈 IoT 기술에 대한 이 공동 개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게 앞서서도 얘기했지만은 다 오늘 장에서만 나왔던 뉴스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주가가 이제 오늘 장 마감까지도 이 종가 고가로 형성되게 되면서 뭐 카카오가 이런 하루 만에 이제 7% 이상 상승 마감했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굉장히 좀 조정폭이 컸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 하반기에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제 주가의 위치가 13만 원대의 가격대에 위치했지만은 연말로 접어들수록 뭐 이제 계속해서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특징이 외형적인 성장과 이제 신사업에 대한 이제 다각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지지만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조정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대략 이 역시도 거의 뭐 한 3개월 만에 이 33%의 조정세를 보였고요. 이후에 뭐 기술적 반등이든 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든 좀 이어나가는 듯 했지만은 주가가 계속해서 이 바닥권을 좀 조정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의 이 주가가 이제 조금 이제 조정을 마치는 듯한 이제 오늘 장에서의 이 상승 돌파가 확인되지 않았나라는 차트의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앞서서 얘기했던 이 모멘텀도 굉장히 좀 풍부하고요. 실제로 주가의 흐름도 최근 들어서의 뭐 이제 단기, 중기, 뭐 장기 이평선까지 굉장히 뭐 상향 돌파 이후에 또 안착하는 모습까지 확인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는 데는 그렇게 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부담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입니다. 컴투스까지 이제 보고 마칠 텐데 악재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제 시장의 전망에는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그 밖에 뭐 서머너조의 매출 의존도만 굉장히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이제 마지막으로 놓고 이제 이 같은 악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줄을 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4위를 기록했고요. 대략 한 21억 원의 매수가 대량 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면은 컴투스를 이제 차트를 놓고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거는 이제 조정폭이 컸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작년 하반기 시작 18만 6천 원대의 가격대가 지금 이제 10만 원대에 위치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최근까지
거의 뭐 50%에 가까운 조정세를 보였고 이 하락세가 굉장히 좀 가파른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반등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이 61선은 계속해서 좀 저항대 역할을 하고 있고 심지어 아직도 우리가 반등을 시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가격대에서 한 번에 저장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오늘 장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이 대량 순매수를 유입을 놓고 봤었을 때는 우리가 이 컴투스를 놓고 봤었을 때 또 한 번의 뭐 주가의 상승을 또 반전을 시도할 수 있는 뭐 신호로 해석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수급적인 뒷받침까지 곁들여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이 자세한 부분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실시간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사용하는 뭐 사실 아까도 얘기했죠. 뭐 카카오톡 이제 노란 메신저 말씀을 드렸는데 노란 메신저의 대화창을 검색이 아니죠.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채팅을 누르시고 이제 오픈 채팅 홈을 누르시고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이제 샘플러스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타이핑을 통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원하는 전문위원회 방에 입장하시면 되는데 원하는 전문위원회가 아니고요. 이성배의 전문위원 방으로 들어오시면은 앞서서 얘기했던 뭐 이런 종목에 대한 뭐 자세한 가격 전략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뭐 시장 전망이라던가 시황, 그밖에 종목 상담 굉장히 좀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접속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성배의 조정 마감 코너 함께 하셨고요. 다음 이 시간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배트맨 2부도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방송은 끝나지만 방송이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열려있는 우리 전문위원분들의 개인 톡방 활용하신다면은 무료로 어떤 도움이든지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방금 전에 이성배 전문위원이 소개해드린 카카오톡 오픈 채팅만 참여 방법 잘 활용하셔가지고 무료 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벌써 이번 주 토요일 4월 20일인데요. 4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동부증권 지하 1층에서 오후 2시부터 여승대 전문위원이 무료 주말 세미나를 연다고 합니다. 무료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신 다음에 좋은 정보 가득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좌 수익의 절대 기준을 공개해드리고요. 알면 만사 형통이라는 주제로 기분 좋게 여러분들과 함께한다고 하니까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1577-7451번 혹은 02-3153-2664번 활용하셔가지고 전화 주신 후에 물어보시고 또 주말 동안에 꼭 한번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배트맨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밤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분 여기서 먼저 좀 인사를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화요일에도 저희 배트맨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